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몽규 회장님은 뭐 여러 가지 그 인성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버스 떠났어요. 버스 떠났어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요새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카메라가 꺼지면 아이 클린스만 잘해야 돼. 이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이걸 못 해주나? 이 프로젝트로 손흥민이 유럽을 갔거든. 네. 손흥민을 보내신 거네요? 유럽에?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한 분. 그냥 보낸 거로 치죠. 저희는 그냥 보낸 거로 쳐요.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정말 모시기 쉬운 분이 아니신데 이 누추한 날순에 정말 너무 거목이 오셔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교수님. 호칭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수 교수님, 위원님, 부회장님 어떤 게 편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로 교수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회장이나 뭐 다른 것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왜 해설도 현재로. 하고 계시잖아요, 저랑. 네. 교수가 네.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거 가르치시는 거죠, 학생들은? 저는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전공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데 운동 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트레이닝 방법론 뭐 이런 것들 가르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요런 게 좀입니다. 세간에 우리 이용수 교수님은 좀 이렇게 한번 좀 확 질러야 되는데 말이죠. 너무 이렇게 예쁘고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좀 화끈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일단 되게 소프트한 거 물어볼게요. 축구협회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냉정하게 점수로 표현한다면 한 60점 정도? 네. 그러면 A, B, C, D? C 마이너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는 조금 큰 그림을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는 소속팀이든 학원팀이든 프로팀이든 그 큰 그림 안에서 작게 자유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축구협회가 큰 그림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조가 회장의 임기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3, 4년 뒤를 못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4년 뒤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발전적인 안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보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좀 축구협회가 좀 해야 될 저도 안에서 일을 해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래지향적인 비전적인 플랜이나 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축구협회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면 축구협회는 구조를 설계를 하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100년 되게 아니면 10년 되게 이런 건데 100년이나 10년은 고작 지금 3, 4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다. 네. 그게 제일 좀 솔직한 의미로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협회를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가까이 지켜본 게 20년 넘는데 근래가 가장 좀 힘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그래서 왜 그럴까 아쉬움이 상당히 큰데 그런 조금 이렇게 10년을 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왜 그런 라고 봐야 될까요? 왜? 조금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몽규 회장님이 여러 가지 애쓰고 또 임원진들 협회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비전이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리더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조직이 다 그렇죠, 사실.
이게 조근조근하게 세게 얘기하시네. 조근조근하게 협회장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깜짝 놀. 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몽규 회장님을 뭐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버스 떠났어요. 버스 떠났어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은 잘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사실 이제 초반에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취임해서 초반에 잘 대해 나가는 감독들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메이저 대회에서의 결과가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안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월. 네. 예, 1월에 아시안컵에서의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우리 협회 대표팀 차원에서는 우승이 목표인데 이제 그 목표에 얼마만큼 달성하고 근접하느냐가 아하. 첫 번째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문제 또 선수들과의 소통 여러 가지 작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 차원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껏 아하.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다. 아하.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고비는 이제 아시안컵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돌려서 까시는 것 같은데. 저랑 요새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카메라가 꺼지면 클린스만 잘해야 돼. 이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이걸 못 해주나? 사실은 저한테 이런 얘기 좀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대표팀 감독에게 요구하는 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과 서울에 있는 시간, 또 서울에서 K리그 또는 젊은 선수들을 좀 보러 돌아다니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안에 있는 우리 코칭 스텝, 협회 안에 있는 기술위원회, 또 기술위원장 충분히 정보가 전달이 되고 소통하면서 우리 팬들의 마음에 약간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팬들이 원하는 건데 그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박한데. 네. 근데 그거를 감독한테 팀 좀 지켜봐 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뭐 무리한 요구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팬들이 그래서 약간 뭐 좀 순하게 얘기하면 속상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좀 빈정상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걸 부탁하는 게 아닌데 그냥 와서 K리그도 좀 많이 보면서 선수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좀 호흡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하고 속상한. 요새 이제 이런 거 해외파들 얘기 나올 때도 뭐가 나오냐면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대표팀 지원센터를 유럽에 세우자. 요거 팬들 사이에서도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유럽의 지원센터 같은 거, 뭐 독일이건 어디건 간에 대표팀을 체크하거나, 뭐 소집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도와주거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 내 한국 대표팀 지원센터, 축구협회 분점 같은 걸 지점 만드는 것? 뭐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고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선수 숫자가 많아진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센터는 글자 그대로 새롭게 가거나 어린 선수들이 가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재정적인 것을 투자하기에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하긴 손흥민 선수가 그 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는 않겠죠. 그거 아니죠. 네, 사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당연히 사실은 어린 선수들이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식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말 들어봤더니 진짜 막 다 통틀어서 놓고 보면 100명이 넘는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본은 J리그와 독일 팀들 간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의 연결고리들 그리고 이적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대폭 좀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독일 2부 리그든 뭐 3부 리그든 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숫자가 그렇게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프로팀에서 손흥민, 황희찬 뭐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 말고 새롭게 가서 도전하는 선수들이 좀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센터 같은 부분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시기가 재정적인 것을 그걸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좀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선수들이 유럽을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면 물론 기본은 실력인데 예전에 하셨던 게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을 유럽이나 남미로 유학 보내는 프로젝트를 아마 제안하셨고 협회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보낸 걸로 아는데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결국은 이제 관심이거든요. 관심. 근데 유럽 팀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16세 선수들을, 유소년 선수들을 유럽 팀에 한 1년 연수를 보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2002년 월드컵 때 첫 프랑스 매치팀에 이제 보냈던 그 상황인데, 그게 한 3년 하고 끊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치 다음에 잉글랜드 레딩, 설기현 선수 있던 레딩에 갔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연계가 됐고, 함부르크에서는 한 가지 좀 다른 조건을 내세웠는데, 보통 우리가 5명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함부르크에서는 자기네 코칭 스태프들이 와서 직접 뽑아가겠다. 네, 선수들을 한 3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5명을 선별해서 데려가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손흥민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 프로젝트로 손흥민이 유럽을 갔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을 보내신 거네요? 유럽에? 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함부르크 아니 그러니까 보낸 거로 치죠. 저희는 그냥 보낸 거로 쳐요. 함부르크에서 와서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보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또 연수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FIFA의 룰하고 여러 가지가 국내에서 그 전에 이제 이게 그 중단이 되긴 했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협회 안에서 얘기하고 일시적으로 한두 번 했었던 그도 있는데, 우리 16세 대표팀을 겨울에 1월부터 2월 중순 정도까지 한 4, 6주 정도를 독일에 가면 그 워낙 팀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2부, 3부 리그 팀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16세 팀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17세든 18세든 아니면 15세든 경기를 계속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팀이 가서 30명 정도 가서 한 팀이 15명이 한 경기 하고 또 15명이 한 경기 하고 계속 경기 경험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경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 우리 선수들이 다른 나라, 우리 국내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다른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고,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경험도 향상이 되지만 그 중에 재능 있는 선수들을 거기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선수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들이 뭐 피나게 노력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협회나 그런 데서도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그러니까 보내라. 방학 때 16세 대표팀 보내서 하면 전체적으로 경험치도 올라갈 거고,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다가 너 한번 뛰어볼래? 이런 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저는 도미노 현상이 있더라고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재가 잘하니까 한국의 센터백들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막 한국 센터백들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연쇄 이동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또 검증받으면, 손흥민이 잘해서 후배들이 가고 박승 잘해서 후배들이 갔던 것처럼. 그게 사실 조금만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 협회가 쓸 때 안 쓰고 딴 데 쓴다 이런 얘기시군요. 오늘 협회를 엄청 세게 비판하시네요. 기술위원회가 요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제가 항상 대표팀 얘기하면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기술위원회가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위원회가 언급조차 잘 안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보신 거예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기술위원장이 갖는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기술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기술위원장 뮬러 감독이 한국분 같으면 이제 뭐 수시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가지 상황도 점검하고 할 텐데, 또 뭐 기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니까 흘러나온 걸 또 쓰겠죠. 기자들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은 약간 회의 자체나 이런 것들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크린스만 감독과 우리 뮬러 감독의 위원장의 약간의 조금은 독일에서의 같은 독일인이긴 하지만 독일에서의 어떤 감독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감독님과 급 차이가 난다. 급 차이가 난다 이런 거군요. 감독님 그러니까 크린스만 감독과 뮬러 위원장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뭐 같은 독일인끼리 왜 못하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얘기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실제로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추측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말하기 참 힘드네. 제가 급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걸 떠나서 실제로도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로 놓고 봤을 때 그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옳고 그름은 떠나서 개인적으로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대표팀 일은 대표팀 감독 코칭 스텝에 맡겨도 됩니다. 기술위원회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6세 선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전체 유소년 또는 우리의 축구의 기술적인 비전과 철학은 뭐고 앞으로 이것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표팀은 이렇게 하지만 20세, 17세 밑에 15세 연령별 유소년 상비군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대회 경기 자체는 8대8도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그 밑에는 어떻게 갈 건가. 이렇게 축구 발전에 대한 일들이 오히려 사실은 기술위원회에 있던 주요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그 역할이 돼야 되고 대표팀 감독은 사실 지원해주는 필요하다고 그런 게 그렇죠. 있다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거를 국대로만 얘기하니까 국가대표팀의 경기 결과 감독 그리고 감독을 뽑은 위원장의 책임 이것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술위원회는 해야 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할 때 누가 뽑았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